안녕하세요. 미슈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 문제,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matters of historical explanation, 역사적인 설명의 분야에서 A scholarly 빈칸 scarcely exists, 학자적인 빈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역사적인 설명에서는 빈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가 과연 존재하지 않을지 우리는 그 내용을 찾으면서 지문 전체를 읽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 중간에 보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는 연결사가 끼워져 있어요. 역사하고 뭔가 대조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하고 대조되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그 분야하고의 차이점만 우리가 잘 이해해 준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될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The critical distinction, 엄청난 구별. To be made between history and the natural sciences. 역사와 자연과학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구별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역사하고 대조점을 이루는 게 누군지 가져갈 수 있다, 그죠? 바로 과학입니다. 역사하고 과학 어떤 식으로 다를지 지문을 쭉쭉 읽으면서 살펴봅시다. 역사하고 자연과학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구별점은 뭐냐? is that 이야, 이다. that부터 explanation까지 하나로 묶을게요. that the standing of explanations, 설명의 입지. 자, 뭐에 대한 설명인지 put부터 historians까지 앞에 있는 설명을 꾸며주고 있어요. put forward by historians, 역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심어진 설명의 입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역사적인 설명이에요. 자, 이것은 is very much imperial, 훨씬 아주 많이 imperial 그러면 열세한이란 뜻이죠. 열세하다는 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키워드라고 일단 잡아볼까? 뭐에 비해 가지고 약하다는 걸까? 뒤에 비교 대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to that of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인 설명에 그것과 비교하여서라는 거죠. 여기서 가리키는 that 뭐지? 대시 뭐를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스탠딩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지. 과학적인 설명의 입지와 비교하여 가지고 역사적인 설명의 입지가 조금 약하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과학적인 설명의 입지가 더 강력하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에 이어지는 설명을 봅시다. It may be, 뭐일지도 모른다. that부터 agreement까지 하나로 묶을게요. That scientific explanations, 과학적인 설명은 are no more than provisional hypotheses, 일시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설명을 본다면은 바로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를 좀 더 보면서 같이 이해해보는 걸로 합시다. 하지만 they are, 여기서 얘기하는 they는 당연히 scientific explanations, 과학적 설명이에요. 과학적 설명은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부분에서 hypothesis, 가설인데 자 어떤 가설인지 뒤에 o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로 수식해주고 있다, 그죠? on which all people qualified to judge are in agreement. 판단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의 상태에 있는 가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학적인 설명을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과학적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 과학자들이겠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한 내용이라면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이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맞다고 생각했는 게 나중에는 아니라고 밝혀질 수가 있는 그런 일시적인 가설일 수는 있지만 일단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표시한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봅시다. They may be superseded one day. 여기서 얘기하는 day 계속해가지고 과학적 설명에 대한 이야기죠. 과학적 설명은 언젠가 대체되어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for the time being 그러면 당분간은 이란 뜻이에요. 당분간은 they represent 얘네들은 나타낸다. 과학적 설명이 당분간은 뭘 나타내죠? The nearest possible approximation to the truth. 사실에 관한 가장 가까운 가능한 근사치를 나타낸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더 올바른 과학적인 이야기가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간다. 그지? 계속해서 봅시다. And 그리고 are commonly recognized as such. 그러한 식으로 공통되게 인식이 되어진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과학적 설명이 역사적 설명보다 입지가 더 강력했던 이유. 뭐 때문이었지?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를 표시한 과학적인 설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잘 나타내 주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설명은 입지가 강력했던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역사하고 과학은 서로 반대되는 거다. 대조점에 있다라고 이 지문상에서 우리가 아까 짚어봤으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역사적인 설명에서는 학자적인 빈칸이 없다라고 했는데 빈칸 자리에는 아마 동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과학적인 설명에 입지가 강력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동의를 표시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 역사적인 설명이 비교적 입지가 약한 거는 그러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밑에 선지를 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적에 1번 prejudice 편견, 2번 consensus 합의, 3번 imagination 상상, 4번 contradiction 모순, 5번 independence 독립. 이 중에 가장 이제 적절한 이야기는 뭐죠? 2번 consensus 합의가 되겠지. 우리는 빈칸 자리에 이미 동의가 들어간다라는 걸 예측을 해놨으니까 정답은 이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면은 여기까지만 읽고 뒤에 문자는 안 읽어도 괜찮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처럼 답이 노출되었다면 뒤에는 읽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일단 우리는 빈칸 자리에 consensus를 넣어서 좀 내용을 마저 정리해 볼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n matters of historical explanation, 역사적인 설명의 분야에서 scholarly consensus scarcely exists, 학자적인 합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가지고 그러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설명과 관련된 이야기겠다. 그죠? 왜 학자적인 합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봅시다. The known facts, 알려진 사실은 may not be in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지만 하지만은 how to interpret or explain them,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할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them은 뭐죠? 당연히 이제 앞에 주어 자리에 있었던 the known facts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지는 뭐다? is a matter of endless debate. 끝이 없는 토론의 문제이다. 콤마 찍고 뒤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As the example of the English Civil War illustrated, English Civil War 이라고 하는 예시가 보여줬듯이,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이 사건 자체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으로 변환시켜서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을 했는데 1945년에 독립을 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입장이 좀 다르겠죠. 그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독립을 보느냐에 따라서 독립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문장 같이 볼까요? Oh, the faction hypothesis. 밑에 faction은 당쟁 파벌이라고 학주가 있죠. 당쟁 가설은 has not superseded, 대체되어지지 않는다. The class conflict hypothesis, 계급 갈등의 가설이나 혹은 the ideology hypothesis, 이데올로기의 가설로. 다시 말해가지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A라고 하는 가설을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A는 틀렸고 A 다시가 맞다. 이렇게 대체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해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니까 또 다른 사건으로 대체되어질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 부연 설명 봅니다. All are very much alive. 모든 것들은 매우 생동적인 것이고 and receive 받는다. 뭐를 varying emphasis 다른 강조점들을 받는데요. 누구에게서 from different historians 다른 역사학자들에게서 역사학자들마다 있었던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과학과 역사는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학은 설명의 입지가 강력하고요. 역사는 설명의 입지가 약합니다. 왜 그러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 학자들의 동의가 표시된 설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충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설명의 입지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과 근접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역사적인 설명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번 문제도 봅시다. Once over a reef. 일단 암초를 넘어서고 나면 larva, 새끼 물고기들은 빈칸을 한다.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는 새끼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새끼 물고기가 무엇을 할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지문을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봅시다. A growing body of no radish. A body of라는 표현은 많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body는 몸이나 신체가 아니에요. 점점 증가하는 많은 지식은 has changed, 바꿔왔다. 뭐를?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을, 뭐에 대한 인식이죠? Our perception of rubber life and behavior. 새끼 물고기의 삶과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왔대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소재 잡아갈 수 있다, 그지? 아까 빈칸 문장을 먼저 보고서 새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 소재가 등장합니다. Rubber life and behavior. 새끼 물고기의 삶과 행동.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소재예요. 두 번째 문장도 계속 봅시다. The classical view. 고전적인 관점은 was a passive larva. 수동적인 새끼 물고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carried by ocean currents. 바다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새끼 물고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고전적인 관점, 과거에는 새끼 물고기를 갖다가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는데 어떤 수동적인 존재냐면 그냥 바다의 물살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사구문으로 정착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Settling, 정착을 하는데 언제? When they reached, 얘네들이 도달했을 때. 어디에 도달했을 때? Some critical stage of competency, 약간의 결정적인 능력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바다의 물살에 따라 가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어 가지고 정착을 할 때가 되면 그냥 자기가 있던 그곳에 바로 정착을 한다 라고 새끼 물고기들을 바라봤대요. 과거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그와는 달라진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는 현재는 새끼 물고기들의 정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과거와 어떤 식으로 관점이 달라졌는지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계속해서 볼 겁니다. 이 for larvae happen to be over a free and habitat. 여기서 happen to 가져갈까?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만약에 새끼 물고기가 우연히 뭐 한다면, 우연히 적절한 서식지에 있게 된다면, 언제? At that stage, 그 단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계는 앞에서 얘기했던 능력의 결정적인 단계다, 그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얘가 막 떠다니던 그곳이 내가 정착을 하기에 적절한 곳이야. 그렇더라면, its chances were good. 그것의 기회는 좋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끼 물고기가 그냥 운이 좋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if it was somewhere less favorable, 만약에 그것이 새끼 물고기가 좀 우호적이지 않은 어딘가에 있었더라면, 우호적이지 않은 어딘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걸까요? 새끼 물고기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겠죠. appropriate habitat과 somewhere less favorable 서로 대조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such as over great ocean depths. 예를 들면 어떤 곳이죠? 깊은 바닷속 심해와 같은 새끼 물고기가 적합하지 않은 정착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에 있게 된다면 then it was game over. 그것은 완전히 끝난 거다. 새끼 물고기 그 친구는 정말 운이 안 좋았던 거고 그런데 정착하게 된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봅시다. We now know. 우리는 이제 안다. 자, now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classical view, 고전적인 관점과 현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 that부터 activities까지 묶을게요. that are much more active. 새끼 물고기들은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것을 안다. than this, 이것보다. 여기서 얘기한 이것은 앞에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수동적으로 정착지를 고르는 새끼 물고기들의 모습이에요. 새끼 물고기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걸 아는데 뭐 할 적에 in their settling activities, 그들의 정착지를 고르는 활동을 할 적에. 그러면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관점은 이제 새끼 물고기들이 자신들의 정착지 활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지문상에 passive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active라고 하는 키워드 서로 대조된다라는 것도 캐치해 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새끼 물고기들이 어떻게 정착지 활동을 하는지 그걸 볼게요. Larvae are attracted. 새끼 물고기들은 이끌려진대요. 어디에? To coral reef areas. 산호초 지역에. 뭐에 의해서? By both sounds and smells. 소리와 냄새 둘 다에 의해서 이끌리는데 자, 어떤 소리, 어떤 냄새냐? emitted by reefs. 암초에 의해 가지고 내뿜어지는 소리와 냄새예요. and 그리고 move actively,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뭐를 향해서? toward appropriate stimuli, 적절한 자극을 향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적절한 자극이란 뭘까요? 자기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 자기들이 좋아하는 냄새, 그거를 가리키는 거다. 그죠? 그러면 빈칸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새끼 물고기들은 정착지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을 설명해주는 선지가 있는지 골라볼게요. 1번 Change the aquatic food chains. 수중의 먹이사슬을 바꾼다. 먹이사슬에 관한 이야기 없었다. 그죠? 1번 아니고 2번 Show strong habitat preferences. 강력한 서식지 선호도를 보여준다. 서식지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더 마음에 들어하는 곳을 갖다가 정착하는 걸로 고른다 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habitat preferences라는 키워드로 빈칸 문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고, 정답은 2번으로 할 수 있지만 3, 4, 5도 마저 확인해 봅시다. 3번 attract others and build colonies. 다른 애들을 끌어당겨 와가지고 식민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4번 wait for the reef to give rewards. 산호초들이 보상을 주는 걸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5번 conform to changes in ecosystems 생태계의 변화에 순응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죠. 2번 말고는 지금 봤을 때 전부 다 완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확실하게 2번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빈칸에 해당하는 말은 뭐가 될지 넣어봤으니까는 계속해가지고 새끼 물고기들이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정착지를 고르는 모습을 살펴볼게요. Once over a reef. 일단 암초를 넘어서고 나면 larvae, 새끼 물고기들은 show strong habitat preferences, 강력한 서식지 선호도를 보여주는데 자, 그 서식지 선호도란 that differ among species, 종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종마다 어떻게 다른지 뒤에 부연 설명이 이어져요. Some larvae, 몇몇 새끼 물고기들은 will settle, 정착을 할 것인데 and then, 그러고 나서 ascend back into the water column, 다시 물기둥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만약 뭐 했다면 if conditions are inappropriate,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면, 자기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면은 정착을 했다가도 다시 마음에 안 들어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어하는 곳을 갔다가 다른 애들은 마음에 안 들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마다 선호하는 서식지가 다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서식지를 능동적으로 고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까지 봅시다. Larval settlement, 새끼 물고기의 정착은 is therefore, 그러므로 뭐다. Not a parachute drop, but more of a bungee jump. Not A, 법비 구조가 사용되었어요. 낙하산의 떨어짐이 아니고 훨씬 더 뭐다, 번치 점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낙하산이 아니라 번치 점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서 쓰인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거를 열심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낙하산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다, 그지? 근데 내가 운이 좋으면은 한국 땅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북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곳을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낙하산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번지 점프는 어때요? 번지 점프는 이제 내가 어디서 떨어지고 싶은지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점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아무 때나 떨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살자 이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데 나의 선호에 따라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간다 라는 식으로 새끼 물고기들의 정착 활동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Maintenance of high diversity on reef. 산호초에 대한 높은 다양성의 유지는 demands, 요구를 하는데 protection, 보호를 요구해요. 뒤에 보면 not just A, but also B 구문이 이어집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거죠. 자, 뭐뿐만 아니라 뭐도, others habitats, 성인들의 서식지뿐만 아니라 또 뭐도 요구하냐, settlement habitats, 정착의 서식지도 요구를 한다. 이 정착의 서식지란 무엇인지 뒤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which are often different from and far removed from other habitats. 종종 성인의 서식지와는 좀 다르고, 그리고 성인의 서식지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settlement habitat라고 하는 것은 새끼 물고기들이 정착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호초에 대한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새끼 물고기들마다 좋아하는 산호초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 달라서 얘네들이 살 곳, 산호초를 많이 이제 유지를 해줘야 새끼 물고기의 종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산호초를 보호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새끼 물고기들의 사능과 행동에 대한 것을 소재로 특히나 새끼 물고기들의 정착지 활동을 갖다가 얘기하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물살에 휩쓸리다가 아무 때나 정착하는 애들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정착을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었죠. 자, 뭐에 따라 가지고 선호도가 달라지냐? 산호초의
소리와 냄새에 따라 가지고 지들이 살고 싶은 곳을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 1강의 1번과 2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